겨울에 한국을 가니? 안 간다고 했잖아. 갑자기 소리 지르는 여성.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빅토리아주에 사는 미아예요. 제가 사는 이곳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겨울에 하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와 겨울에 눈을 볼 수 있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참! 호주와 한국은 계절이 반대예요. 12월이 한국이 겨울이라면 12월에 호주는 여름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썸머 크리스마스로 보낸답니다. 이렇게 호주는 크리스마스가 더운 날씨이다 보니 크리스마스 때는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이곤 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옷차림을 갖춰 입죠. 예를 들어 산타 모자를 쓴 비키니 차림의 여자, 해변에 설치된 트리, 서핑을 하는 산타 등의 패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캐롤을 들으며 선탠과 서핑을 즐깁니다. 눈이 아닌 해변 모래로 만든 눈사람 모양의 모래사람도 만듭니다. 좀 색다르죠?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제가 꿈꾸던 대로 정말 추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어요. 새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보내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평범한 크리스마스 말이에요. 누구랑 한국 여행을 같이 할까 하다가 한국에 2번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친구와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야 덜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그 친구는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만큼 친구도 한국의 겨울이 궁금하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한국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추웠어요. 저희도 한국 겨울의 온도를 생각해서 패딩 점퍼를 챙겨왔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치 시베리아 중심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일단 숙소로 이동하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머리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위를 올려다보니 야외에 설치된 난로였어요. 잠깐이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따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열선이 깔린 의자더라고요. 와, 이 좋은 걸 놓고 왜 계속 서 있었지? 정말 너무 따뜻해서 기다리는 버스가 왔는데도 타기 싫어지는 상황이었죠. 버스에 타고 보니 안에서도 따뜻한 히터가 제 발 아래에서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버스 정류장의 따뜻한 벤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꺼져버렸죠. 친구의 폰도 배터리가 5%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저희 둘 다 한국에 온 게 신난 나머지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고 한국 맛집 알아본다고 핸드폰을 내버려두지 않았더니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핸드폰 배터리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는데 옆에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저희가 영어로 한 말을 알아들으시고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고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유창하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놀랐지만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니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었죠. 이런 기술은 진짜 미래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는 버스 안에서 편하게 핸드폰을 완충하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예약한 곳은 서울에 있는 한옥 숙소였어요. 아니 그런데 숙소에 침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친구가 예약을 한 터라 친구만 믿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곳을 예약하다니 친구한테 핀잔 주듯이 왜 이런 숙소를 빌렸냐고 했죠. 이런 저를 바라보던 친구는 웃으면서 한국은 이렇게 바닥에서 잔다면서 바닥에 털썩 앉아보라고 제 손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닥에 앉으니 버스 정류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방바닥에 대자로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게 한국의 온돌이라는 시스템이라면서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방 안의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호주처럼 전기 라디에이터로 공기만 데우는 방식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저희같이 피부 뷰티에 예민한 사람한테는 호주의 히터가 최악이에요. 최악인 걸 알면서도 추우면 라디에이터라도 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정말이지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은 비결이 이 온돌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닥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지더군요. 일본에 다녀온 친구 말로는 일본은 목조주택이라 여기 한국보다 난방에 취약하고 일본에는 코타츠라는 일본 난방시설이 있는데 그건 코타츠 안에서 활동할 때만 따뜻하지 추운 겨울에 집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들 만큼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한국 영화에서만 보던 한국의 길거리와 야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숙소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식탁 위에 동그랗고 작은 기계를 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충전이 다 되었다면서요.
저희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손난로라고 하셨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핫팩보다는 손난로가 더 친환 경적이고 식으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지요. 저희가 숙소를 잘 고른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세심하게 따뜻한 건지 저희는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손난로를 들고 나갔어요. 저희가 숙소에 나오니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하얀 눈이 온 세상에 내리고 있었어요. 너무 신나서 친구와 눈을 하늘에 뿌리고 돌돌 말아서 친구에게 던지며 장난을 쳤지요. 그런데 저쪽의 도로에서는 눈이 안 쌓이고 바로 녹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지? 저쪽 길에 누가 마술을 부렸나 싶은 마음이었죠. 신기해하는 저희에게 지나가던 젊은 여성분이 저 도로는 경사가 있어서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어요. 온도, 습도 센서가 함께 묻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선이요? 저와 제 친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열선이 어떻게 길 아래 깔릴 수 있는 거지? 그걸 생각한 사람도 그리고 그걸 진짜로 만들어낸 사람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꽤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움도 잠시 괜히 미끄러져서 다치면 여행을 망칠 것 같아서 친구와 저는 조심조심하면서 길을 다녀야 했지요. 그렇게 친구와 같이 느릿느릿 한국의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가게의 주인인 것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눈을 삽으로 싹싹 밀고는 도로가에 있던 파란색 박스를 열어서 인도에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해서 그 아저씨한테 지금 바닥에 무얼 뿌리시는 거냐고 물어보았죠. 번역기를 돌려서 물어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염화칼슘이라고 하시면서 눈을 녹이는 제설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이 오면 아무나 이걸 길거리에 뿌릴 수 있게 한국 정부에서 저 파란색 박스를 설치해 둔 거라고 했죠. 저 파란색 통 전체가 무료로 아무나 써도 된다고? 그렇게 무료로 설치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자인 건가 생각했고 눈을 녹이는 그 가루도 신기했어요. 정말 폭설 속에서도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한국의 세심한 배려들이 돋보였어요. 열선이 깔린 도로와 무료로 쓸 수 있는 제설함 장비는 정말이지 한국이어서 가능한 것 같았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폭설로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이런 폭설에 대한 대처들을 유럽이나 러시아 나라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지하철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3분 간격으로 오는 중이라고 전광판에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3분. 3분이라고? 지금 30분이 아니라 3분이라고 써 있는 거 맞아? 한국 분들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못 느끼실 거예요. 제가 사는 호주에서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갑작스레 지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여기 사람들의 태도는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다음 교통편을 지그시 기다려주죠. 하지만 저나 제 친구들 모두 그런 기차가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약속으로 대중교통을 타려면 예상한 시간보다 1시간은 더 일찍 나가야 약속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저는 예전에 학교 교수님께서 어떤 회사에 취업 인터뷰를 잡아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하철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스트레스에 저는 택시를 타야 하나 아니면 엄마한테 요청을 해야 하나 정말 그 절박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요. 정말 소중한 자리였는데 이놈의 대중교통을 택한 내가 잘못이구나 싶으며 힘들게 택시를 잡아 탈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는 중요한 약속 있는 날에는 절대 대중교통을 안 타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려고 대중교통을 탄다면서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희는 3분이면 껌이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는 히터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온열 시트가 있어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며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핑크색 시트에는 임신한 사람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지하철 시스템에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명동에 도착해서 한국의 거리 먹방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보기만 했던 떡볶이와 오뎅은 생각만큼 정말 맛있었어요. 빨간색 소스에 튀김을 찍어 먹으니 추운 날씨 속에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먹는데도 참 맛있었지요. 그리고 뜨끈한 오뎅 국물은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맛있는 스프였어요. 그런데 길을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생선 모양의 빵을 먹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붕어빵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도 먹으려고 줄 서면서 붕어빵 만드는 것을 보는데 그것 또한 너무 신기해 보였어요. 동그란 기계에 하얀 반죽을 넣고 안에 자주색의 앙꼬를 넣더라고요. 어떤 건 노란색을 넣기도 하고요. 친구랑 고민하다가 파츠랑 슈크림을 2개씩 달라고 해서 먹어보았는데 달콤하니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달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은 탓이었을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당황했어요.
제가 배를 움켜잡으며 주변을 보았지만 간판들 사이사이에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어렵게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렸는데 화장실 벽 쪽에도 벽난로가 부착되어 있어서 1차 충격이었고 변기에 앉으니 변기에 따뜻한 온열 시트가 있어서 2차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3차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여기 화장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인가 하고 화장실 내부의 간판들을 모두 번역해서 보았어요.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들어오는 한국 여자분에게 여기 화장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당연하다는 듯 네 당연히 무료예요. 라고 말하는 한국 여성의 말을 듣고는 정말이지 제가 그동안 이용했던 호주의 화장실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중화장실의 시설이 이렇게 좋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고 풍족한 나라였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주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국처럼 따뜻한 난로나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그 공중 화장실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친구에게 화장실을 들어가 보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친구도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여기 무료 맞냐고 하면서 저한테 변기에도 앉아봤냐고 하더군요. 겨울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는 친구도 저도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봐요. 정말 추운 겨울에도 여행 다닐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걷다가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미아 그거 알아? 지금 우리만 저 검정색 긴 패딩을 안 입고 있어.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유니폼처럼 다들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있더군요. 마치 모두가 검정색 애벌레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와 크게 웃었네요. 근데 떡볶이를 짜게 먹었는지 뭘 좀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근처에 있는 근사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고 친구와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로 된 음료를 사 먹는 거 아니겠어요? 검정색 롱패딩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한 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한 손은 항상 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추위에 저 차가운 게 먹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스를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제 몸이 차가워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따뜻한 손난로가 느껴졌습니다. 숙소 사장님이 손난로를 챙겨주셔서 여행 내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따뜻하게 여행을 잘 다녔답니다. 어머, 지금 엄마가 저녁 식사가 다 되었다고 내려오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다음에 남기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눈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명소로 갔다는 힌트만 드릴게요. 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 월드백